강의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다시 12운성과 12신살에 관련된 걸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부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하나 보고요. 아까 전에 했던 사례 외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녹음 누르습니다. 지금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아까 사례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투자 간의 소송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22년 10월 31일 오전 12시 42분에 현재 상담이 이제 들어온 글인데 보면은 남자가 여기 경인성이 아니에요. 경인 지울게요. 요거는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경인이 아니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개해 40대 개해입니다. 개해로 고치겠습니다. 자, 40세 남자 40세 개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개해돼 있고 연월 일시는 똑같아요. 아침에 했던 첫 시간에 했던 사례 문제하고 똑같은데 뒤에 분만 틀립니다. 앞에 했던 사례가 11시 몇 분이었죠? 지금은 12시 42분입니다. 그게 1시간 차이로 상담을 또 이어간 건이죠. 다른 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원고가 되고 아들을 피고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소송을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참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인데 뭐 지금도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하게 되는데 물론 뭐 이혼하게 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버지가 조금 잘못된 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아들도 다 장성한 상태에서 이혼했는데 예전에 그 할아버지 있을 당시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있을 당시에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어떤 산을 손자한테다가 지금 이 아버지 아들이죠. 손자한테다가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 것이 화근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은 원래 내한테 와야 되는 건데 너 엄마가 우기가지고 옛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말이야. 내한테 넘겼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건 내한테 넘어와야 될 건데, 너 안 된다. 내한테 내놔라.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법적으로 뭐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이제 소송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내가 너를 공부를 시켜주고 했으면 넌 내한테 그걸 재산을 내놔야지. 왜 네가 가져가려는 거냐. 이제 이 서로가 부부가 헤어졌다 해도 부자간에는 원래 헤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은 이렇게 이제 부자간의 골이 깊어요. 굉장히 병들 정도로 깊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주에 이민이잖아요. 정관과 정인. 역시 앞에 오전에 설명했듯이 정관, 병이 들고 병 들고 죽었죠.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죽을 사자죠. 병 들고 살 정도로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정관이 많아서 힘이 없는 거죠. 관직과 명예에 병이 든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월주 봤더니 경술에
경제상관. 요것도 동의해요. 돈 문제로. 돈 문제로 요 경금이 정제된 돈. 역시 이 집도 돈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술이 선제하고 싸우면서 내 배우자와 이 질문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질문했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배우자하고 자기 자식이고 상관 자식이잖아요. 상관 자식이에요. 자식이고 요 사는 자기 배우자 엄청난 급제 돈을 막 강탈해가는 남편이 엄청난 힘센 남편이죠. 이 남편이 나를 뺏어가는데 내 아들과 내 배우자는 서로 원수간이 원수간. 그리고 돈 때문에 일이 나서요. 자, 일주 정사는 최고의 주의다. 이 여기 의뢰인도 상당한 그 보통 사람이 넘어요. 그럼 옆에 있는 또 소속을 붙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 정사가 현재 요거는 아들로 부르시게 아들로 봅시다. 아들 좋아요. 아들. 그건 아버지. 자, 아들과 아버지 싸우면 막상막하에 지금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몰라요. 그렇게 막상막하단 말이에요. 자, 소속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속 문제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상대편을 이렇게 서로 급제나 비교를 참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 병원 이거는 아버지고 정상 아들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지금 소속 붙었죠. 이런 문제인데 정상은 최고 밑에 있었고 또 사술 원진으로 현재 돈 때문에 굉장히 문들었다. 희주와 병호가 내 자리를 다투는 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근데 분주 보시오. 분주 봤더니 이번에는 상관이 두 개예요. 상관이 두 개만 상관은 결론적으로 관을 극하거든. 안전 문제가 시끄럽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스님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할 때에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달라 했겠느냐. 물론 뭐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 소유권을 아들한테 넘어줬는데 이 넘어준 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아버지가 공고가 돼가지고 아들을 피고를 해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붙은 거예요. 근데 살펴봤더니 우주의 소송 당사자가 역시 정사 경우는 막상막하 뭐가 있겠지 몰라. 그럼 이렇게 붙으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갈 텐데 대법원까지 갈 텐데 그럼 좋은 일을 누구 시키죠?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그 돈 얼마 된다고 그 땅 해봐야 시골 땅 뭐 크게 많지도 않은 것더라고. 그 땅 그 시골의 산인데 그 산 뭐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이 두 사람 다 붙어갖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다는 거지. 자기에게 쫓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부부가 다 깠는데 그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여자가 이겼어. 이혼 소송이 이제 이혼을 갖다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이제 여자 편 들어줬어. 근데 들어줬으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반분해라, 이분일을 해라고 판결 내리는데 이 사람 이분일을 안 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다시 남편한테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집안 엉망진창이죠. 그게 뭐 아파트 한 채 그걸 갖고 뺏으려고 하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시골에 있는 그 사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아들 그거 뺏으려고 지금 집안이 이런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깝지요. 어떻게 이거 아까 보니까 남자 40세 낳았는데 아들이 40세 낳은 소리예요. 그렇죠. 아들 40세지. 아들이 40세. 밑에 사주는 아들. 아들이 이제 현재 그 취직도 잘해서 의사. 그 의사 좀 되면 되었다면 이거 아버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엄마가 해가지고 안 된다. 니 절대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사기로 아들 편도로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문제. 자 밑에 사주로 봅니다. 예, 기미, 병호, 신묘. 자 아들 사주도 만만찮아요. 병호 있고
병원인데 여기서 원래가 얼핏 보면 굉장히 약간 나머지 거는 이 소각강에서 약한 사주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밑에 보면 사주가 해묘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해묘미, 삼합이 목복으로 해요. 목이 인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이 미토 속에 해와 미만 합쳐도 해묘미가 되는데 시까지 해묘미 합삼합이 돼 있어요. 목이 강하다 말은 뭐냐면 인성이 강하다는 말이고 인성 엄마 기운이거든요. 이 아들에서 이 집에 엄마 기운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 엄마 기운이 강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또 전보다 아들 기운이 아들 다 도와주고 있어. 여기서 아버지는 위치가 신금이죠. 아버지 아들에서 신금이 재성이 아버지잖아요. 신금이 묘에 있다. 신금이 묘에 있으면 아까 저게 여러분들 이제 그 시리우스 보면 알지만 신금이 묘에 있으면 절지. 경인과 신묘는 절지입니다. 절지에 있는 것이 경인 신묘도 되고 그 다음에 갑신 의류도 절입니다. 절지가 딱 끊어진 걸 말합니다. 갑신 의류 경신 경인 신묘가 다 절지예요. 이 신묘가 절지에다. 그러니 굉장하게 아버지가 갈 곳이 없어.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체하고 있죠. 병신 앞서고 있죠. 그렇죠?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갖다가 집착한다는 말은 이게 좋은 집착이 아니고 서로 지금까지 원수지간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 이 집안의 아들도 원래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사람한테 병은 뭐냐면 자기한테 재성은 아버지를 극하지요. 아버지를 극하잖아요. 아버지가 재성이 아버지예요. 그게 아들은 뭘 극하는 거예요? 아들은 뭘 극해요? 아버지를 극하잖아. 그런데 거꾸로 자기는 이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하는 것이 여기 있는 관성이에요. 그렇죠? 개해는 관성 맞지요? 여기가 정관, 여기는 병관이잖아요. 자, 관성은 나를 극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아들은 여기 개해요. 개해죠, 개해. 자기 아들은 개해다. 개해는 나를 갖다 극하고 나는 아버지를 극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부작한 애가 전부 다 극하는 안 극하다. 서로 극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극하는 관계냐? 선생님이 생각을 딱 해봤는데 자 웃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가 밤에 이제 옛날에 집이 아주 작았을 때 부부가 이제 조금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좀 방해되나 안 되나? 방해되잖아요. 부부가 좀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뭐 조금만 문을 똑 깨뜨고 엄마 아빠 마음을 하고 막 보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엄청 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잖아. 아빠는 미워한다니까 자기가 지금 손을 풀어야 되는데 손을 못 푸니까 자식을 미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스트레스거든. 자식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자식은 엄마를 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극하는 게 돼 있다고.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 나오는 이 명리에서 그렇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명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극한다. 나는 아버지를 극한다. 항상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남자 사주는 보면 관성이 아버지를 극하는 관성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극하는 겁니다. 관성이 누굴 극에 자기를 극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병신 아버지와 자식 부자 간에는 원래가 사이가 좋나 안 좋나? 원래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왜 그러냐? 어머니를 서로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두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전생에 연적 관계로 엄마를 두고 옛날에 애인이다 애인 연적 관계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아버지 하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태어나. 거꾸로 얘기하면 엄마는 엄마 저 엄마 딸은 원래가 서로가 아버지를 두고 서로가 연적 관계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관계. 그래가 이 세계에 태어나가지고는 딸과 엄마 관계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원래 딸과 뭐야? 원래 딸과 뭐야? 그렇게 돼 있어 원래 이게 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집안도 부상 안에 엄청난 피터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원인이 뭐고? 원인이 어디서 생기냐? 엄마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엄마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게 생기면 반드시 사이에 벌어지는 거는 아버지와 부사간의 갈등이 커진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많은데 실제 사주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으냐 하면 식상이 발달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 사주에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더욱 심해요. 식인상관이 발달한 사람은 더욱더 심하다니까. 그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 희한하게 태어난 아들들이 보면 묘하게 그래도 인성을 바꾸면서 이런 사람이 태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전생 홍길이라니까 그게. 하필이면 그런 사스 보면 대개보면 자식들이 인성을 가지고 많이 태어나. 엄마는 식상이 많고. 그 남편은 그것서 사이는 완전 남편 그것서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대적인 심리로 그렇게 돼요. 엄마 아들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연결 관계가 돼요. 아빠와 아들 관계는 서로가 풀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결국 케이스 이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남편은 이제 홀로 지금 따로 나왔고 이혼 당해가 나왔고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도 아들 둘이 했는데 전부 다 아버지 편이 엄마 편이고 그게 이제 남은 악밖에 안 남았는 거야. 악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들 저 병원 앞에 가가지고 앞에 아들 병원이 아니고 아들이 이제 의사니까 병원에 근무하니까 병원 앞에 피켓을 들고 있는 거라. 그리고 나쁜 불효자 놈, 나쁜 놈, 저 나쁜 놈,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내놓고 잘 산다. 그렇게 매일 그 1인식으로 다닌단 말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말을 하겠죠. 그래서 병신이나 병신이 딱 붙어 있는 거라, 이렇게. 소설에만 나올 얘기가 실제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참, 기가 찰려요. 노릇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 상담받을 스님 어떻게, 그러면 상담해 줄까요? 소송 해락해, 말아해. 그래서 소송하지 말고 가지 말고 그냥 아버지 좀 하해해서 아버지한테 좀 드리라 했어요. 밑에 보면 서로 압박이 안 늘었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를 못 막아요. 자기 혼자니까 지금 준비 사교로 그 가서 아버지한테 이게 하는 입장이니까 아들도 미치겠지. 아들도 아버지 인경 쓰겠지. 어떻게 해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 해면미 목국의 인수공인데 못지는 입김이 죄다. 아버지가 쓸 곳이 없다. 평생 업보다. 병신합수는 아버지와 질긴 인연이다. 그렇죠? 병신합수는 좋아서 병신합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질긴 인연이다. 악연도 합도 악연도 현침상. 자, 여기서 아들이 왜 의사냐 하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봅니다. 아들은 지금 보면 현침 하나, 둘, 셋, 네겠죠? 그렇죠? 현침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월지 미토보다도 앞에가 글자가 오미 되지요. 글자 미토. 월지보다도 앞에 있는 글자. 만약에 사 같으면 사 앞에 있는 글자 뭐죠? 진. 만약 월지가 자 같으면 앞에 뭐예요? 자 앞에 있는 글자. 해잖아, 해. 해가 이 어디가 있으면은 그것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천의성이야, 천의성. 의사. 하늘로부터 타고난 의사의 글이다. 천의성이야. 이걸 오가 천의성이에요. 오 천의성이 실제 그대로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 의사예요. 의사예요. 봐요. 천인성은 뭐냐면 월지, 미토나 월지보다 하나 앞선 오행이 연월일시 있는 겁니다. 사주에 자기 월지보다도 하나 앞선 게 있는지 살펴봐요.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한 개 앞선. 내가 만약에 4월달 태어나면 진이 있으면은 4월이고 진이면 천인성입니다. 그래서 천인성은 월지, 미토나 월지나 오가 연월일시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오에 정확하게 있을 때 의사예요. 실제 이 사람은 의사 직업이에요. 현치만 의사, 그 다음에 천인성에만 의사, 또 의사가 또 된 조건이 있죠. 이 말보다. 그 조건이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다? 특히 일간이나 이런 금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금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 경금이나 신금, 안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금이 사주에 많으면 의사가 되기 쉽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화 속에는 기토, 그 다음에 정화, 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장간 성명이 있는데 여기 기토는 록이 되고 오해 록이 되고 정도 기토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화는 원래 급제잖아요. 급제도 록이라 하는 비경을 말해요. 기토와 정화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화를 만나면 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같은 비견이죠. 이것이 오를 만난 왕위기에 있습니다. 경금이 만약에 사주 있다면 이 사람은 경금은 편제로 봐요. 편제가 그러면 오해에 들어가면 아까 경우가 욕지로 그랬잖아요. 욕지 들어가고 갑목변이는 오를 만나면 사지가 돼요. 아까 갑오가 사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고. 비록 아버지의 잘못이 많지만 이를 용서해야 한다. 소송도 양보 내지 화해를 하라. 스님이 화해를 하라고 얘기했어. 그래야 이 집에 끊임없는 집안에 그게 그 전에 원래부터가 내가 이 집에 이혼을 말했거든. 이혼하지 말고 차서바로 했는데 결국 이혼을 하고 엄마가 결국 안 놔주더라고. 엄마가 세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말하자면 아빠를 미워하는 거야. 아빠도 잘못한 게 좀 많아. 저는 보니까 이게 뭐 방송이라서 내가 여러 가지 무슨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조금 잘못한 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아빠와 같이 이런 사례는 참 많아요. 근데 원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불려준 거를 아버지가 그거를 드시 욕심을 이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 안 되는 억지로 소송을 그러니까 문제지 지금. 제가 소송을 했는데 지금 몰랐지 유사식이 잘 모르지만 소송을 했지만 아버지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 편 안 들어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헌신을 다했다. 내가 교사 생활을 해가지고 또 답이 얘기하면 안 돼. 생활을 해가지고 다 돈을 다 해줬는데 케어줬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나갔다 억울하다 이거요. 억울한 거 하고 법적인 건 틀리는데 일단 소송 끊어서 괜찮잖아요. 그렇게 좀 봐주러 하는데도 참 그러면은 아들이 이기는데 아버지가 계속 항소를 해서 끝까지 간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 피해자잖아. 피해자인데 소송 이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계속 시끄러우면 다 상처를 가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다 손해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상관이 없잖아. 계속 소송 간단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소송 어디 가지 말고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잘 안 됐겠지요. 안 됐을 게 끝까지겠지. 결국은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참 안타까운 요즘 이런 말이 많아요. 안타까운 그게 많고
자, 그 다음에,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지 아침에 공부한 대로 다시 공유 중지를 하고, 12운성하고 신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침에 혹시 못 보신 분들도 12신살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표를 위에 쭉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표 보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간목과 원래 이 12운성은 십간과 일간과 십간과의 관계, 일간과 다른 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지지와 관계도 됐지요. 그래서 갑, 병, 무, 경, 임. 즉,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 양간이라 양간. 갑, 병, 무, 경, 임. 양간은 생지가 어디서 생하느냐 하면은 생지가 전 계절. 자, 갑목은 봄. 봄의 전 계절은 겨울. 해에서 생하고. 병화는 여름인데 전 계절이 봄이요. 봄인 대표적인 글자 인. 무는 병과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경은 가을인데 가을은 여름에서 전개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서 태어납니다. 생기게 됩니다. 사가 생기게 됩니다. 임은 겨울인데 가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생리가 돼서 여기서부터는 양간은 순행한단 말이에요. 해자, 축, 임묘 이렇게 흘러가고 영은 임묘지는 사업이 흘러가고 무토는 벼와 같이 가고 자 경은 사에서부터 사오미 신유를 이렇게 순행합니다. 또 임은 신유술 해다 줘 이렇게 순행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을, 정, 기, 신, 개 이거는 음간이죠. 음간은 전 계절이라는 거 앞 계절 앞으로 나가는 계절 봄이면 여름 5에서 생각하고 정화가 여름이면 앞으로 나가는 가을이죠. 가을 유에서 생각하고 정과 기는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신은 가을이잖아. 가을에서 나가는 게 겨울 수에서 자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나가는 봄이죠. 봄이 너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간은 역행한다. 오는 앞으로 오미가 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사, 진, 묘, 인, 축 이렇게 역행을 한다. 요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아까 지게 아침에는 양간문 설명했는데 지금 음간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음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음간. 음간은 을오란 말은 없어요. 을오란 말은 없고 을사가 을사. 을사는 아까 지게 뭐라고 했어요? 을사랑 상간을 했죠. 을사 상간. 그 겸 욕지다. 여기 있는 거 욕지라고 그래서 욕지. 야, 목욕하는 거다. 도화살이다. 인기살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을사가 도화 겸 상간이기 때문에 상간기, 도화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또 이와 똑같은 게 신해가 신해. 신해도 역시 욕지면서 상관이 그래서 중간에 상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욕지에 대해서 목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접점 해보면은 쭉 내려봅니다. 여기가 5번이 목욕이 나왔잖아요. 목욕에 대한 글자가 목욕은 교육받는 중이라서요. 자, 태어나서 이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을 때 색점, 다양한 경험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보면은 면접할 때 면접을 받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내 잘 보이기 위해서 면접 받기 위해서 꾸미는 상태라 그랬어요. 글자는 도화 글자가 4개예요. 갑자, 좀 전에 배운 을사, 신해, 그 다음에 갑자와 경호에 대한 아까 설명을 오전에 설명도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약간씩 공부해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
공자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대 공부를 아까지 했는데 대도 이제 음간에서 보면 대는 을지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정미는 대가 정미. 정미 대가 나와서요. 정과 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기미도 됩니다. 정미대, 기미대. 대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입는다. 의복을 입는다 그랬어요. 의복, 정복. 정복을 입는 것이 대라고 그랬어요. 예, 흑대 누르고 사대 사무반대하고 모자 쓰고 그런 거 정복 입는 거라. 요즘 같으면 군인, 경찰, 옛날 같으면 문관, 이런 의복을 말한다 그랬어. 대가 그런 의미고 관직으로 나아간다, 장가러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호패 차고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하는 그런 예입니다. 자, 김이 됐고 경미란 말도 없고 신술의 말도 없는데 임술이라는 말이에요. 임술. 임술이 여러분들 됩니다. 개축이 되지요. 자, 요 두 개가 되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음간을 살펴보니까 개축이 됩니다. 네. 자, 정미가 됩니다. 기미가 됩니다. 자, 되게 정미, 기미, 개축됩니다. 자, 그래서 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 거를 조금 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에 대해서 볼까요? 관대. 설명 항목에서 관대, 정장, 사회 첫 진출, 고집,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자,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병진 좀 봤죠? 양간에는 병진과 무진이 되고, 음간에는 정미와 기미, 끝에 있는 개축, 양간은 병진, 무진, 임술력이 됩니다. 자, 대는 정복 있는 것이고, 사회 진출을 첫 사회 진출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충성 비기가 있고, 옷을 입고 장가러 가고, 부패 차고 장가가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좋은 의미를 말합니다. 오셨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광 같이 보겠습니다. 음간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살펴본 을묘는 녹이는 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을묘는 같은 비견을 녹이라고 그랬어요. 비견. 을과 묘 같은 비견을 녹이다. 자, 그 다음에 글자가 만들어진 걸 위주로 봅니다. 을묘, 갑인, 물론 갑인 되죠. 갑인 을묘가 됐고, 그 다음에 경신이 녹입니다. 신유, 녹입니다. 그래서, 녹은 네 개밖에 없어요.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요 글자가 네 개인데, 녹은 굉장히 녹봉 받는 것이고, 새로운 월급을 받고,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고집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이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글자가 요 네 개 글자 중에서도 특히 을묘와 신유를 잘 보라, 신유. 을묘와 신유가 가장 유지갑대 중에서 고집이 센 글자 중에 하나. 을묘는 바람 불면 넘어갔다가 또 일어나고, 바람 불면 살짝 엎었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신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지는 뭔가 하면, 왕은 급제를 말해, 급제. 자, 감묘란 말도 없고, 을인이란 말도 없는데, 병원은 말이 됩니다. 병원. 자, 병원 글자가 되죠. 이것이 바로 급제가 되고 왕지입니다. 병이 급제를 타면 왕지라고. 정도 마찬가지로 살을 타면 왕지라고 해요. 근데 무는 글자가 생겨요. 무는 무와 병을 같이 가기 때문에 무와 병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무 글자가 역시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기사도 마찬가지로 왕입니다. 왕. 무와 기사는 왕지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인성이다. 인성입니다. 인성.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자. 임자도 왕지입니다. 왕지가 뭐냐? 급제단 말이죠. 개해 왕지입니다. 자, 그 왕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지 설명을 보면 근록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근록. 근록의 최고의 힘, 철저한 완벽, 노련미는 없습니다. 자, 갑인, 을묘, 병진신묘, 남의 말 잘 안 있죠? 자기 사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성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반면에 원칙주의자라고 했어요. 원칙주의자, 자주신앙하고 또 원칙주의자 말은 뭐냐면 이 녹은 뭐냐면 공평합니다. 사람들이 공평해. 뭐 물건이 들어오면 똑같이 나눠.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똑같이 이본이 남는데 이 왕지에 올라가면 절대 똑같이 안 나눕니다. 왕지를 가진 사람들은 공평한 게 뭐가 공평한 겁니까? 지가 많이 가져니 공평한 거예요. 남은 적게 주고 자기가 많이 가져야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 욕심쟁이. 그래서 이 제왕은 제왕적이고 정상적이고 굉장히 최고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능수능 일자리죠. 능수능란에 글자 봐요. 명호, 무호, 정사, 기사, 임자계 조금 더 살펴보면 뭐예요? 글자들이에요. 병호 한글 송 좀 이상하네. 한문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병호. 여러분 글자 써봐요. 무호. 자, 무호. 병호, 무호. 정사, 정사, 기사. 정사나 기사나 같이 갑니다. 기사. 그 다음에 임자. 임자 보통 아니죠? 임자 계다 왕지입니다. 자, 이분들이 공평하다 생각하는 뭐예요? 똑같이 나눠야 공평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 자기가 많이 가져 공평하다 생각하는 욕심꾸이라. 그래서 급제, 급제. 양은 급제와 같습니다. 급제, 급제. 그리고 위에 글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견. 비견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쇠가 나오면 쇠는 맨 꼭대기 내려가서 틈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맨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힘은 많이 있어요. 밑은 녹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은 아주 있어요. 자, 그래서 갑지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갑지는 글자가 충분하게 갑지는 글자가 있어요. 갑지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다음에 얼축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디가 만들어지느냐? 갑진 다음에 얼축은 글자가 만들어져요. 갑진 얼축은 만들어져요. 갑진 얼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술이 만들어지네요. 경술이 쇠예요. 쇠. 그 다음 신미도 쇠예요. 쇠. 쇠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쇠는 글자가 4개입니다. 자, 갑진, 얼축, 경술, 신미 글자가 4개 만들어졌네요. 자, 4개 만들어지고 밑에 쭉 다시 쇠를 보면 자, 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쇠는 정상에서 막 은퇴를 했습니다. 자신감은 좀 상실했지만 아직까지는 능숙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능숙해요. 그것이 경험이 맞죠. 노련합니다. 노련하고 경숙 아직까지 굉장히 이들이 능숙합니다. 갑진얼죽 경술 친미 글자가 4개가 나오네요. 4개가 나오더라. 혜택이 들어오고 병들기 직전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자기 부친 때보다 못 살고 불시에 재를 만난다는 그런 분이 있네요. 운세는 쇠퇴하고 후진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지입니다. 담백하고 파지하고 자, 그 다음에 병이 있어요. 병. 밑에 보면 병이 나오죠. 병. 자, 병은 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병은 쇠질을 지나 병원으로 생각이 많다. 쇠질을 지나 병원으로 가서 병이 들어서 병이 들면은 생각이 많다.
영문으로 하면 되잖아. 영어로. 영어로. 체질을 지나 병어로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심적으로 혼란하다. 자, 글자를 볼까요? 병신이 병신이에요. 글자 좋지요? 병신이 병신이다. 병신과 무신은 같이 갑니다. 병신과 무신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알아들 것이 병묘하고 기묘 같이 갑니다. 정묘와 기묘도 병지고 이민과 계묘도 병지입니다. 자, 병지에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더라. 정신적인 분야 좋습니다. 자, 정신적 분야가 가진 사람들이 많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학술, 종교, 철학. 그래서 이 글자가 병신, 무신, 정묘, 기묘, 이민, 계묘. 특히 제가 지난번 간혹가다 병신일주가 육갑하는 사람이 병신육갑하는 말을 얘기했죠. 병신육갑한다고. 그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니고 있어요. 병신이 육갑 짓는다 이 말이에요. 병신일주가 육갑 짓는 사람이다. 그 육갑 짓는 사람이 뭐냐면 사주명리에 잘하다. 잘한다. 잘할 수 있는 분이 병신이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고 전부 다 병신육갑 한다는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병신은 육갑을 짓는다. 철학과 종교를 한다. 최악, 오늘시 고요함을 즐긴다. 이게 참 진짜 인간의 고요함을 즐기고 사색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청년 시대부터 몸이 약하다. 양친과 생사이별하고 공상이 많고 무력하고 과로가 많다. 부자 인연이 박하고 재혼수가 있다. 사실 병진이 있으면 재혼하는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운세가 재앙, 은퇴, 질병,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지, 반김의 사지부터 사지. 자, 사지는 살아서 산 것이 아니다.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정신적인 항상 사질에서 죽음이나 보면 안 되고요. 병이나 사나 다 뭘로 정신적인 것에 집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물욕도, 그 다음에 정말 고요하고, 수줍하고, 성급하고, 모든 일에서 골몰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모든 일에 쓸데없이 걱정이지 마요. 걱정이 많다. 일단력은 없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가 4개 있어요. 가보, 을해, 경자, 신사. 글자 4개입니다. 자, 가보, 을해, 신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목이 오를 만나면 불탄 나무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물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또 지난번에 을해가 왜 죽었느냐, 을목이 왜 죽느냐면 해가 바닷물, 짠물이다. 짠물에 나무가 죽는다니까 나무가 썩어서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물상적으로 봐라 그랬어요. 자, 경자는 왜 그러면 죽느냐? 경금이 자가 개수가 물이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이라서 이렇게 녹슬게 만든다. 경금이 녹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경자가 녹슬어서 죽는다. 없어진다. 신사는 거꾸로 작은 보석이 큰 불을 만나니 녹아버렸다. 그래서 죽는다. 그래서 가보, 을해, 경자, 신사는 무슨 시다? 사시다. 또 그래서 이것을 동주사라고 했습니다. 동주사. 같은 주에서 중당 동주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글자, 묘자. 이 묘만큼 중요한 게 많아요. 이 묘가 나오면서 항상 말하는 말이 인묘란 말이에요. 인묘. 인묘란 말이 참 많이 씁니다. 인묘, 들어간다. 몇자리 들어간다. 인묘. 육신으로 보면은, 육신으로 가는 건 우리가 아버지, 뭐, 남편, 이런 관계를 말해요. 아버지와 남편 관계,
자식 관계, 이런 관계, 육체로 볼 때 인면은, 이거는 좋은 의미요, 나쁜 의미요? 이게 나쁜 의미요. 나쁜 징조로 보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육신 말고 재물로 볼 때, 재물로 볼 때는 이 창고에 입고, 창고에 재물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창고에 입고란 말을 써, 입고.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재물로 따질 때는 유리한데, 대신에 육신 관계를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죽음이 들어가지, 뭐 감옥 가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을 잘 보는데, 너지에 들어가면 활동 준비한다. 동가 물질, 양면성이다. 양면성. 동가 물질 요거는 좋은 거죠. 이것은 길함. 길함이고, 인면은 나쁜 거라 그랬어요. 자, 참고를 하시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요 자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나옵니다. 자, 어떤 글자가 있느냐? 병술. 영가문은 같이 갑니다. 무술. 정축. 정과 기는 같이 갑니다. 기축. 임진, 개미. 그렇습니다. 요게 가인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요거는 재물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간지에서 지지해가 묘이면 형충이 올 때 위험하다. 요거는 뭐냐? 뭐가 위험하냐 하면은 요거는 육신 관계에서, 자, 육신 관계에서 그렇답니다. 육신 관계에서 뭐가 되면 묘가 되면 위험하다. 그때 언제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 관계 올 때는 항상 형충이 문제다. 형충. 형과 충일 때 문제다. 형과 충일 때 문제다. 자, 형사는 우리 알지요? 형. 충은 우리가 말하는 육충 있잖아, 육충. 여러 가지 충이 있고, 형은 뭐, 우리 말하는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자묘형이 있죠? 형에는 우리가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자묘형, 그 다음에 인사신도 인사, 그 다음에 사신, 그 다음에 인신 이렇게 따로 떼도 되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빨리 해서 여러분 잘 못 알아듣나? 한 개만 설명드릴까? 예, 여러분들 형은 형살은 자 인사신 다음에 축술미죠? 맞습니까? 다음에 자묘형 저 대표적 자묘형 그 다음에 뭐 저 진진 자형 같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인사신 삼형살이 중요하지. 인사신 삼형살 자 보세요. 인사신 삼형살 그 다음에 축출미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그다음에 자묘형은 물의 지형이라고 그랬어요. 자묘가 동시에 쓰면 사람이 예절이 없고 무례하다 그랬어요. 물의 지형. 그럼 인사신 삼형살은 인사도 반형이 되고 사신도 형이 되고 인신도 형이 되고 축술도 마찬가지 축술형, 술미형, 중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다. 자, 물론 축은 얘기 안 해도 알지요. 좌우묘유충, 인신사회충, 기술충, 지술충 알기 때문에 빼놓는데 그럼 여기는 몇 자리 되면 병술, 무술, 축술, 기축, 임진, 개미가 어떨 때 위험하단 말이냐? 지지에서 형충이 온단 말이 뭐냐면 무술일주가 뭘 만나요? 축을 만나면 어렵겠죠? 축술형이 되잖아요. 술미형이 되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무술도 마찬가지. 무술이 축을 만나거나 미우를 만나거나 사주에 그렇게 들어있거나 운에서 만나면은
몇 자리에 들어가는 분이 있으니까 누가 몇 자리에 들어가면 요 병이 몇 자리에 들어가요. 누가 몇 자리에 들어가요. 위에 글자가 이 몇 자리에 들어간다. 몇 자리는 땅 속에 들어간다. 땅 속에. 땅 속, 인묘랑 땅 속에 들어가. 땅 속에. 땅 속에. 땅 속에. 땅 속에. 땅 속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그리고 인사신 사명살이라는 요거는 인사신 축술미형은 뭐와 관계돼요? 요거는 축술미 사명살은 인묘와 관계되고 덜입자 아, 입자가 이렇게 써요. 입 해가지고 묘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은 덜입자라고 들어간다는 요 자리에 입 요거 들어간 입자예요. 묘자는 묘지할 때 묘자예요. 이 묘자예요. 그건 글자가 뭐 빨리 쳐들게 안 나오는 그거 옆에 위에 있는 응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인사시형은 무엇이 될 때 되느냐? 인사시는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할 때에 형충이 오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충이 인사신 사병살과 합쳐서 형충을 만나면 어려웁니다. 인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은행과 정권에서 사업 일이 많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재고와 관계될 때, 재물과 관계될 때는 이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재물 관계는 좋지만은 재물 관계는 좋지만은 아까 말한 부모 형제를 따지는 이런 육신 관계에서는 불리하다. 그래서 주거 전쟁하고 가난한 집안 출생자는 중년이 개발되고 부잣집 출생은 중년이 유해쇠약하게 된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다. 문제는 은둔, 동면, 연구, 예술가 좋습니다. 예술가 이동, 세패, 소침, 우한 고통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육신관계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공부를 했냐면 12운성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12운성이라는 것은 일간의 일생을 한다. 일간의 일생이다. 12운성은 한마디로 일간의 일생을 뜻한다. 그럼 일간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일간뿐만 아니고 모든 천간에 별도의 천간 모두 일간. 자, 일간의 일생. 모든 천간의 일생을 뜻한다. 일생이 뭐냐? 12운성.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자, 사람이 태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녹봉을 급여를 받고 최고위지에 올라서 물러가서 병들고 그 다음에 죽어서 땅에 묻히고 모든 게 다 썩어서 없어진 것이 절이 포에 공과 같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만 알아갖고 안 되고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특별 공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12신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제 생지하고 지살 12신사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공부를 해놔야 확실한 여러분들이 이제 통면을 하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12신사의 생과 지는 같이 가요. 생지와 지는 같이 갑니다. 욕과 지는 욕은 연살이다. 연살 많이 들어봤죠. 대는 월살이다. 욕은 망신살이다. 왕은 장성살이다. 해는 반한살이다. 병은 역마살이다. 산은 육해살이다. 면은 화개살이다. 절은 급살이다. 태는 개살이다. 양은 천살이다. 여기 있는 12신살은 뭐가 관계냐면은 연지를 중심으로 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일지와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저거 두 개를 알아서 다음번에는 12신사에 대해서 좀 더, 왜냐면 너무너무 12신사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시면은 통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2신살과 12운성을 하나에 알고 나면 60갑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60갑자가 눈에 보이려면 공부할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해서 60갑자가 눈에 싹 보이는 순간 사주가 눈에 확 들어와요. 사주도 들어오고 오주도 들어와요.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60갑자가 눈에 싹 들어오게 되려면 12운성과 뭘 확실하게 된다? 12신사를 해서 우리가 밝아야 된다. 그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사례와 여러 가지 귀인이라든지 또는 흉사라든지 이런 것 좀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너무 복잡한 건 다 필요 없지만은 그래서 그 관계에서 12운성과 12신사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다 그다 감히 하는 것이 스님이 항상 강의하는 중에 집중 강의하는 것이 스님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스님은 일간이라든지 이것을 공부할 때 제일 핵심적인 사항, 1번 핵심 사항은 뭘로 씁니까? 일단은 제1번이 뭔가 하면 십성이죠. 십성을 놓고 그 다음에 12운성과 12신사를 집어넣어 관계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물상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털이 잡히고 거기에서 그런 상에서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거에 다 따지면 종합적인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실력이 안 늘고 따로따로 배우시는 분들 뭐 찾고 그다음 십성고 뭐 따로따로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뭐 통비는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스님 강의는 종합적인 강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한 훈련을 쌓고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 스님이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년도 우리 이제 여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에서 역시 이제 똑같은 체계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방학에는 방학하고 공부 시간에만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12신살과 12운성 그리고 물상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신살론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들어가요? 신강 신력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뭘 다룬다? 이제 심리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주 심리를 다루면서 가족 궁칭강에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들과 사이 있잖아요. 부적할 수송이나 이런 거라든지 정신적인 요소는 보통 발생 너무 많아요. 지금 정신적 고통 많아가 공황장애라든지 무슨 이런 우울증이 너무 많은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정신과에서 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온 대로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그 과정, 일련 과정을 내가 해서 지금 열심히 뭘 하는가 지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절태양은 잘하네요. 절태양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절태양이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앞에 있어요. 옆에 그리고 절태양 앞에 있어요. 절태양 앞에 절태양 안 했는데 이제 절태양이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태양 3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 여러분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을 해서 하면은 상담 실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끝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줌 강의하시는 우리 또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